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급등 흐름이 나와줬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오늘 24%의 급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슈들 좀 정리들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의 이슈가 바로 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7억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7억 7천만 원 나와줬고, 전년 동기 대비 71.7%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1.7% 줄었다. 700이 아니라요. 71.7%. 그리고 시장 예상치였던 65억 원 영업 손실을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고 흑자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자, 시장이 얘네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 예상을 65억 원 손실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 손실을 뒤집어 버리고 흑자 유지에 성공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은 6,60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8% 감소를 했고, 순손실은 355억 원으로 뭡니까? 다시 적자 전환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에너지 소재 부문은 255억 원 영업 손실입니다. 여기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이게 에너지 부문 쪽이 255억 원 손실 난 이유가 일단은 양극재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업 손실 났고, 그 다음에 재고 평가가 이제 손실이 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광양 전구체 공장의 이 초기 가동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소재 부분 자체가 25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 영업 손실 난 이유가 첫 번째가 양극재 수요 감소, 두 번째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마지막 광양 전구체 공장의 이 초기 가동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기초 소재 쪽 있죠. 기초 소재 부분, 여기는 263억 원. 2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을 방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의 주요 내용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가 바로 유상증자,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유증 자체가 1조 1,070억입니다. 1,07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도 뭡니까? 확정입니다. 그리고 발행가 같은 경우에 96,400원이요. 발행가가 96,400원.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종가 대비 약 26% 이상 할인된 수준이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요. 청약 일정은 7월 21일부터 시작입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신주 상장은 8월 8일 예정. 요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유증 그 일정도 좀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오늘 하루 만에 이 이슈들이 거의 뭐 굵직굵직한 이슈가 3개 정도가 나와가지고 좀 정리하기도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정리를 다 해왔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구독이랑 좋아요가 너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호재입니다. 자, 미국발 호재 뭐냐면 반덤핑 예비 관세 요 예비 관세 때문에 미국발 호재가 날라왔는데 지금 미국의 상무부가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의 몇 퍼센트냐면 93.5%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흑연의 지금 93.5%의 예비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 의존도가 낮은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내용 정말 중요한데 국내에서요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서방권 있죠. 서방권 전체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로 꼽힙니다. 그게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조금 제가 더 플러스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좀 살을 덧붙이자면 최근에 본격 양산에 들어간 이 광양 전구체 공장 있죠. 요 전구체 공장을 통해서 이게 얘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원료 얘네가 갖고 오고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이렇게 양극재로 이어지는 완전한 밸류체인 자립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별표 표시하셔야 돼요. 이 광양 전구체 공장을 통해서 이제 원료, 전구, 양극재로 이어지는 완전한 밸류체인 자립 체계도 구축을 했다. 누가? 바로 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정말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정리. 첫 번째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흑자를 지켰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미국발 정책 변화로 글로벌 경쟁력도 뭡니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중장기 핵심 포인트가 뚜렷한 기업이다. 요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가지고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단기 변동 속에서도 중장기 핵심 포인트가 상당히 뚜렷한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슈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을 신규로 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알아서 매수하십시오. 알아서 매수하셔라. 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요.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슈들이 상당히 널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을 옛날부터 매수하지 않으셨고 완전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자체가 상당히 바닥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신규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 포스코 퓨처에 이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존부터 이 포스코 퓨처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있죠. 지금 솔직히 계좌 까보시면 마이너스 70에서 뭐 마이너스 80%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주주분들. 근데 이런 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다시 하방 추세에서 이제부터 다시 상방 추세로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방 추세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손절하지 말고 좀만 더 버티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자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오늘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 자체가. 오늘 얘가 거래량 나온 게 보면 자 보세요. 과거에 거의 맞먹는 역대급 거래량에 맞먹는 거래량이 요렇게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얘가 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바꿀 만한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세를 바꿀 만한 변곡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몇 년입니까? 지금 기존 주주분들 보시면 몇 년이에요? 기존 예, 작년 이게 23년이죠. 23년 7월부터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에서 3년 동안 여러분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얘가 어떻게 되냐? 추세가 바뀔 만한 변곡점이 지금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가까이 더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 검은색 선 있죠. 이게 200일선입니다. 이게 200일선이고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게 121선이에요. 200일선과 121선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 가깝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드디어 200일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200일선이 저는 200일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200일선은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전 제가 이 차트를 볼 때 200일선은 악성 매물이 많이 껴있는 이평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평선 200일선을 드디어 처음으로 3년 만에 뭐냐?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돌파. 그것도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얘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200일선을 얘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면서 200일선을 돌파해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때 한번 자 보시면 고점에서 얘가 마이너스 66%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66%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승해주죠. 자 55% 상승해줄 때 요때 처음으로 이평선 돌파를 해줬어요. 그쵸? 근데 요때 한번 요렇게 다시 추세 바꾸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뒤부터 보시면 200일선을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어떻게 된다? 200일선을 드디어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만 버티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듣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손절하는 건 전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라고. 이제 정말 3년 만에 추세를 바꾸고 200일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움직이는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 때리는 건 너무 아깝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그 코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인 차트를.
자, 보시면 이게 코인 차트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다가 왜 뭐 코인 차트를 보여주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정말 지인 얘기입니다. 제 지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지인이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얘가 그 코인에 물려 있대요. 지금 이 종목이거든. 이 종목. 이게 봉크예요, 봉크. 봉크 코인이라는 밈코인이에요, 밈코인. 음? 밈코인인데, 얘가 지인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대. 여기서 상장됐을 때 더 날아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윗꼬리 쫙 달고 어떻게 돼요? 그냥 하염없이 지하 끝까지 내려왔죠. 자, 얘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자기 그 수익률이 지금 얼마가 됐냐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90%가 됐대요. 마이너스 90%. 그런데 마이너스 90%도 버틴 거예요. 손절을 안 하고 마이너스 90% 버텼대요. 버텨서 지금 주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화하니까 얘가 그래도 지금 손실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됐다. 이제 20에서 뭐 마이너스 30 정도 됐다. 그러나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본전만 오면 팔 거다. 본전 오면 그냥 미련 없이 팔 거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마이너스 90%까지 버텼는데, 아니 본전에서 매도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응? 사실 뭐 투자라는 거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그쵸? 결국에 자기 모든 판단은 자기 판단에 있는 건데, 아니 마이너스 90% 버틴 인간이 수익도 안 보고 그냥 본전에서 판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게 다시 사실 이게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많겠죠. 사실 본전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본전 줬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부지기수일 테지만 본전에서 그냥 갖다 팔아버린다? 마이너스 90을 버텼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뭐냐면, 우리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뭡니까? 고점에서 자 보세요. 마이너스 83%예요. 마이너스 83%. 여기서 최고점에 샀으면 마이너스 83%. 자,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밈코인 있죠. 이 봉크와 포스코 퓨처엠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 봉크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밈코인. 아니 이거는 뭐 카지노지, 카지노. 그쵸? 얘는 진짜 카지노고, 포스코는요, 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기업. 기업. 얘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래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기대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2차 전지 기대감. 자, 그런데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83%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상방 추세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그냥 이 밈코인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으로 올라갔던 거죠. 산업. 그리고 지금 추세를 바꾼 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얘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봐요. 이 기대감에 있었던 거품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고, 다시 한번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의 재평가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방 추세로 바꿨기 때문에, 상방 추세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추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25년도에 좀 바라보자 이겁니다. 25년도. 왜? 지금 정권도 바뀌었죠, 여러분들. 정권도 바뀌면서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스피 5천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스피 5천. 그쵸? 자, 그런데 코스피 5천을 가는데 이미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갔어요. 뭡니까? 일단 원전도 한번 갔죠. 원전 갔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방산 갔죠. 그리고 로봇 갔어요. 로봇 갔고, 제약 애들도 또 바닥에서 순환매 돌고 있고, 이게 가는 섹터만 돈이 계속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차익 매물이 나온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불장. 이 불장에서 수익 차익 매물이 나오면 이 차익 매물 또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다른 섹터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여러분들 있죠. 2차 전지. 너무 싸요. 왜? 자, 2년 전, 3년 전에 보시면 2년 전, 3년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요 거품이 지금 2년에서 3년이 지난 후에 뭡니까? 거품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이 지금 뭐다? 바닥이라는 겁니다. 바닥. 정말 바닥이에요, 지금. 이 불장에서 얘네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도 좀 보자라는 겁니다. 25년도에 2차 전지. 그래서 제가 신규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 주주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제가 돈을 법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단 돈을 버셔야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 지금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단 조금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차트 자체가 지금 바뀌었어요. 차트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채널에서 지금 채널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